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정적인 개발자를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정적인 거 진짜 하등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저도 감정이란 게 있는 사람인데 그 감정에만 공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지인들과 이제 모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인들 이제 애인들까지 와가지고 막 같이 얘기를 하고 왁자지껄 했어.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이제 더 웃긴 건 그때 지인들이 한 명 빼고 다 T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명 빼고 T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성향이 이제 보통이 아닌 거야. 그래서 존나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감정적인 사람은 막 혼자 막 죽을라 그러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문제 해결만 하고 현실적인 거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이제 얘네 커플이 싸우는 거야. 그 감정적인 사람과 사귀는 이제 여자애가 어 너는 네가 데이트 코스 어디 가고 싶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지 전혀 계획 안 세우지 않냐. 그래서 졸라 싸우는 거예요. 그 여자애랑. 그래서 이게 남자애가 완전 되게 감정적이고 되게 낙천적인 거야. 막 이런 느낌이고 여자애는 현실적인 애야. 그러니까 근데 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이런 다 피성향이다 보니까 남자애 네가 잘못했네 막 이런 식이야 막. 근데 확실히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다 공감하니까 이제 그 여자의 편에 다 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싸우는 거 보다가 막 외롭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웃으면서 싸웠어요. 재미로. 근데 그 정도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정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감정이라는 게 그냥 감정으로 소비되고 끝나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야. 이게 그대로 역류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요즘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제 감정 자체가 의사결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감정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 감정에 의해서.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팀노바를 하면서 정말 고연봉으로 사실 저 졸업생 그 수강 결과에 대해서 깔 수가 없죠. 왜냐면 다 고연봉을 다 보냈는데 시장에서 인정한 건데 연봉은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말 존나 많고 뭐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막 남이 고연봉 받고 뭐 고졸 이런 친구들이 고연봉 받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죠. 나는 대학도 졸업하고 했는데 연봉 3,500 겨우 받았는데 쟤네들은 팀노바 졸업하고 고졸다리가 무슨 5천 이상 받네. 말도 안 돼. 너무 짜증난다. 이거를 사실 대놓고 내가 너네들보다 연봉이 낮아서 슬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팀노바가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이제 선동을 하죠. 그게 되게 감정적인 거거든요. 물론 근거는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뭐 교육청 엔징도 다 하고 사실 뭐 근거가 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뛰어나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뭐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요즘 막 학원 가대 광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교육청에서 난리 났다잖아.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전에 검증을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검증을 하도 많이 해서 뭐 별 연락은 아직 없으시더라. 근데 연락 오셔도 상관없고 우리 어차피 취업 그 증빙 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정적인 수강생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옛날에 그감 제가 동갑이었던, 그 되게 옛날이야. 아니, 6년 전, 7년 전 얘긴데, 내가 동갑이었던 수강생들을 잘 졸업을 시켜가지고 고연봉으로 보냈어요. 그 당시에 카카오가 4천이 안 될 때인데, 연봉이, 뭐 3천 한 800, 막 700 이럴 때인데, 그때 한 3,500으로 보냈으니까, 신입을. 잘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뭐 나이도 있는 수강생이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내가 칭찬받아도 못할 망정에, 되게 멘탈도 약하고 되게 감정적인 사람들이었거든. 근데 내가 감정적인 사람들의 질투가 그렇게 무섭다고 느낀 게 지나가다가 봤어. 우리 동네 살았었거든, 그분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누구 씨 잘 지내세요? 이러면서 반가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동갑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어색해하는 거야. 뭔가 못 볼 사람 본 것처럼. 근데 일반적으로 내가 수강생을 봤을 때 나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다 반가워하거든. 근데 졸업하고 되게 민망해하고 근데 그런 게 한 세 번 있었어. 그러면서 느꼈지.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을 선동했던 또 동갑인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 동갑인 사람들이 저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지금 여기서 수강하고 쟤한테 수강료를 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분노가 있는 거야. 감정적인 거지. 근데 나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20년 가까이 코딩을 해온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뭐 10살 때부터 코딩해서 나는 모태 코딩이었거든. 근데 그런 입장에서의 사람과 자기를 동갑이란 이유만으로 같은 카테고리에 묶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그리고 나는 본인의 편인, 본인을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인데, 뒷담화를 엄청나게 한 것 같았더라고.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나를 피한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그로가 더 끌릴 수밖에 없었던 게 말이 더 셌어요. 말이 더 세고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지.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내가 했던 말이 틀렸다고 생각 잘 안 해. 왜냐면 현실적인 문제거든. 이게 사람들이 꼭 감정적인 사람들의 문제가 자기 자신을 어떤 구도로 바라봐 주길 원하냐면 마치 이제 별로 예쁘지 않은 여자 연예인을 되게 걸크러쉬 있다면서 예쁘게 너 정도면 예뻐 이런 식으로 약간 되게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는 평가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는 관점의 여성들을 보는 느낌이랄까? 그런 거 있잖아. 뭐, 보면은, 자기 친구야. 객관적으로 막, 별로 이쁘지 않은 사람을 보고, 넌 그대로 아름답고 예뻐. 이런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거든.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자기 자식이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지. 근데 이제 이런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로 봤을 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사회적으로 약간 남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뭐 예를 들면 남성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인기가 많고 싶으면 성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리스크가 크지 않은 성형이고,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은 이렇게 쌍꺼풀이나 이런 거라면 해볼만 하지 않나? 나는 이런 거거든.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에 특화된 성향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웃긴 거는 어 이게 이제 동성들은 그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절대 동성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취업 시킬 때도 얘기하는 게 우울한 개발자를 원하는 회사는 없거든요. 여러분들 저 배우자가 겁나 우울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 없거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 시대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사회 보편적으로 합의된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내 생각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괜찮은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답이 없어지는 거거든.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굳이 감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파지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 인생이 되게 고달파져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진짜 내가 뭐 이성에게 인기가 많고 싶다면 그걸 소비하는 그 이성들에게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해달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여자들도 보면은 그 같은 동성의 여자인 사람들한테는 못생겨도 너 그대로 이뻐 막 이렇게 막 얘기해주는데 그 뭐지? 약간 남자 평가할 때는 존나 냉정하잖아. 그 존나 냉정이 가장 좋은 그 잣대라는 거지. 이성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진짜 보면은 성형 막 부작용 뭐 성괴 이런 얘기 하지만 뭐 되게 웃긴 게 그 성형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부작용이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의술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 은혜님이 많을 때 나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 내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러니까 보면은 가만히 있고 나는 이대로 뭐 충분한데 이대로 아름다운데 왜 나는 인기가 없을까? 왜 나는 충분히 훌륭한 개발자인데 왜 회사들은 나를 못 알아봐 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제가 말한 성향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좀 안타깝지. 그러니까 보면 감정적인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돼. 그리고 보면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수강생으로 이제 이렇게 변모했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올라오면
저랑 가끔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응용 2단계 때. 내가 기초 때는 항상 친절 모드지만 응용 2단계 가면 친절 모드는 아니거든. 내가 응용 2단계만 올라오면 확실히 딴 건 몰라도 그 굉장히 냉정하게 보거든. 왜냐면 취업이 걸려 있거든. 왜냐면 그 취업을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고연봉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고연봉을 받을 만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의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얘기하죠. 기업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막 소설 쓰는 거 보면 막 팀노바 막 믿고 걸음 막 이런 이상한 글 보고 막 그렇게 생각하셔도 우리는 매번 회사 한 못해도 평균적으로 한 3-4개에서 하나씩 골라가는 우리는 그런 곳이거든. 그래서 굳이 뭐 어떤 글이 올라와도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아쉽지가 않아. 연봉도 높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인데, 예를 들면 나를 좋아하는 이성이 되게 객관적으로 괜찮은 뭐 연봉을 나한테 제시를 하면서 나랑 사귀지, 그런 느낌이지. 그렇기 때문에 감정 하등, 그런 면에서 감정이 하등 쓸모가 없어요. 객관적인 지표. 그래서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흔들리지 않은 지표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물론 나도 진짜 막 진짜 작년 재작년에 진짜 그 막 국비해가지고 진짜 엄청 꿀 빨았을 거야, 많은 학원들이. 근데 그 8천억이 풀렸다니까. 뭐 그런 게 다 그 학원의 매출로 갔겠지만, 나는 내가 그거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도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내가 선택한 방향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 왜냐면 결과가 너무 좋거든. 대회만 나갔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상을 탄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그 수강생들이 그 이후에 연봉도 꾸준히 막 성장하고 웬만한 회사에서 대우받고 살고, 이런 게 얼마나 영광이야. 나는 그게 일단은 되게 큰 것 같아. 이렇게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직업에 내가 스스로 프라이드를 가지는 데는, 이런 어떤 내 고객인 학생들이 잘 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하고 나에 대한 존중을 보여줄 때, 그럴 때 좀 할만한 거 아닐까 싶어. 근데 문제는 내가 그 친구들이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거지, 코칭할 때만큼은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그리고 처음 보자마자 그래, 누구 딱딱 집어. 너는 내가 추가로 어떤 더 한 번 더 봐야 되겠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이거고, 막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처음에 보면은 얘네들이 시큰둥해. 아, 저 팀장이 나 싫어하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나 오히려 걔네들한테 그래. 그 혹시나 오해할까봐, 나 솔직히 너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아하거든. 너 같은 친구도 재밌고 매력 있고. 그런데 문제는 너를 처음 보는 기업 입장에서 너가 괜찮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매력 있는 친구들 너무 많죠. 근데 발음도 어눌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선입견 가지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만약에 발음이 어눌하거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이 사람을 좀 부족하게 본단 말이지. 뭐 그런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 어 약간 그런 게 객관화가 잘 안 된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이제 잡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상처받을 수 있지. 처음에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 지금 엄청 훌륭한 수강생이에요.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한데, 나는 내가 이 정도 결과를 내면서 너가 원하는 걸 다 맞춰주면서 내가 너를 가르칠 만한 자신이 없다. 난 그 정도 능력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 미안한데 나가주겠니? 내가 그랬어 진짜. 근데 웃긴 건 안 나간다고. 그 친구도 너무 웃겨.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지금 너무 잘해요. 지금은 내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수강생인데,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었죠. 처음에 그런 게 이제 좀 나한테 먹힐 줄 알았나 봐. 근데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먹혀. 아니 결과를 포기하는 거 내가 맞춰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그 뭐지 그런 거 못 해주겠다. 내가 그랬어. 꼼꼼히 맞춰주는 코칭을 못 하겠다. 왜냐면은 나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그 뭐지 진짜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좀 힘들다. 내가 뭐 그렇게 얘기했지 걔네들한테.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생각이 틀린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도인이 아니잖아. 내가 막 이렇게 뭔가 그게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사실 내가 뭐 엄청나게 뭐가 뛰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어떤 뭐 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거니와.
내가 나도 사람인데 근데 이렇게 이게 뭐 사람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팀노바에서 하도 고연봉자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아. 수강생들도 그렇게 방심하는 경우 있거든. 아니야. 근데 내가 막 진짜 엄청 되게 그 저 수업을 하면 VOD를 다시 봐요. 보면서 녹화된 걸 보면서 아, 이 친구 이게 문제네. 이렇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렇게 여러 번 보면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 아, 이 친구는 이런 식으로 코칭을 하는 게 더 맞을까? 그런 시간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피드백 안 하면 저도 해달라고 엄청 막 그래, 애들이. 뭐, 난 근데 그런 학생이 너무 좋아해. 되게 나대는 애들 좋아해. 막, 이게 나쁘게 말해 나대는 거지.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거지. 얼마나 좋아, 그런 친구들. 같이 이제 공부할 만 나는 친구들이긴 하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유형의 친구들인데. 아, 진짜 이게 공부를 같이 하면 할수록 내가 한계를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의 감정까지 내가 공감을 하면서 하면 좋은데, 내가 얘기했잖아. 인간은 고통에 특화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일이 안 맞춰주고, 그냥, 아, 몰라. 네가 나한테 맞추던지, 네가 변화하던지, 알게 뭐야. 이러면서,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오히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향으로 가는 경향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러잖아. 나는 예전부터 이제 어떤 특정 극단적인 성향 자체를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뭐 일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페미니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너무 극단적이 되니까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페미니즘을 학교 다닐 때 공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여성학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보여주는 영상이 좀 많이 다른 거야. 그래서 뭐지? 저건 너무 극단적인데 이렇게 되면서 나도 거부감이 확 생겼거든. 옛날에는 되게 우호적이었는데. 그래서 레디컬이 아닌 뭐 페미니즘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어. 뭐 개인의 취향이고 남한테 피해를 안 준다면. 근데 이제 아무튼 그게 이제 좀 극단적이 되면 되게 꼴보기 싫어졌거든.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 보면은. 근데 다 보면 피해의식이 기반이 되는 거잖아. 보통 이제 피해의식이 기반이 됐거나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이런 경우 대부분이더라고. 그렇게까지 남성 혐오가 돼야 되나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게 뭐 보면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알파메일 이론에 막 환장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묘한 그런 게 있어. 실제로 내 주변에 진짜 막 엄청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생기고 막 이성에게 인기 되게 많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런 여성 혐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결혼 잘하고 잘 살고 그 배우자도 엄청 뭐 돈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런 여성분이고 집안도 좋고 이런 여성분이다 보니까 뭐 그분 자체가 성격이 호쾌하고 그러니까 더 나이스한 거지. 그 이게 사람들이 좀 이 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여성을 원하고 있고 남성을 혐오하는 사람들도 남성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레즈비언 같은 케이스가 아니라면 애초에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혐오로 번진 건데 뭔가 그래야만 자기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런 케이스야. 팀로바도 되게 팀로바 싫어하는 사람들도 그런 성향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는 지금 고연봉자가 아니고 되게 화나는데 쟤네는 고졸이 저렇게 받으니까 되게 짜증난다. 그러면 혐오를 위한 혐오를 부추기면서 별의별 이유를 다 들면서 억까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내가 봤을 때 억까가 핵심인 것 같아. 남성 혐오든 여성 혐오든. 그런 억지로 까서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강하게 믿고 싶고 사람들이 공감해 주길 원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의 방향성은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상대방이거든. 결국에는 고연봉자를 욕하는 사람도 결국엔 본인도 고연봉이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을 부정하고 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순간적인 도파민 분비를 시켜서 어, 순간적으로 그냥 쾌락을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틱톡에서 영상 한번 보고 피식 웃고 도파민 분비 한번 시키고 넘어가고 피식 웃고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 적당히 사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실제로 바뀌는 건 없죠. 그래서 감정적인 게 되게 위험하다는 거야. 우리가 그런 긍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되나? 사실 객관적인 계산은 누구나 좀 냉정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사실 뻔하잖아. 예를 들면 내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인기가 많고 싶으면 남자는 운동도 하고 뭐 외모가 많이 딸리면 뭐 성형을 하던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여성을 만나는데 자신이 없으면 능력을 키우던지, 아니면 내가 뭐 여성 앞에서 대화를 못하면 대화를 더 연구를 해보던지, 대화를 못하고 내가 찐따라서 여성들이 나를 무조건 싫어해. 그러면은 나를 싫어하는 여성들이 문제일까? 아니면은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문제일까? 이거를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면서 막 비꼬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모지상주의는 본능이에요. 그걸 연예인도 다 없애야 돼. 근데 그거 강제로 연예인 없앤다고 해서 사람들의 취향이 바뀔까? 그러지 않거든. 그런 인간의 본연의 본능적인 부분에 집중해서 운동하는 거 힘들지. 성형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어. 맞아. 사람들은 남들보다 비교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나보다 더 잘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기준이 다르지. 뭐 남성들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내가 만나기 힘든 정도의 뭐 외모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매력이 있다든지 그런 걸 볼 거고, 여성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나보다 잘난 사람을 원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면은 내 급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그 정도 급이 되게끔 뭐 여러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뭔가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개그맨들 보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개그맨들은 되게 못생겼는데도 배우자들 되게 외모 수준급인 경우 많아요. 왜 그러겠어? 그게 되게 어려운 거지. 근데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뭔가 하는 걸 선택하기보다는 혐오로 지금 순간적인 도파민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을 살아야 돼요. 현실을 살면 내가 코딩도 진짜 힘든데 그냥 코딩 자체를 부정하고 저거는 재능이 있어야만 하는 분야라고 그런 식으로 계속 비아냥거리고 이렇게 살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면 코딩 못한다. 코딩 못하고 코딩도 잘하지도 못해서 평생 남 눈치나 본다. 그러니까 사장을 혐오하고 노동자만 착하고 이런 프레임의 어떤 피해의식 가지고 개발하면 안 돼요. 사장은 사장이고 나는 나고,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명확하게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 나는 내가 여기서 잠깐 몸담는다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 일했었어. 프리랜서 마인드에서 항상. 그리고 내가 그 회사에서 내가 그 이 회사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고, 이 회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 회사에서 다른 데로 이직할 때도 지금 내 스킬이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절절매게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내 스킬이지. 왜냐면 개발자는 스킬이 진짜 90%야, 내가 봤을 때. 이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 있으면 이더리움 비탈릭 부테린 사회성 좋아 보여요? 하나도 안 좋아 보여. 근데 되게 오타쿠 같은 느낌이 있어. 근데 17살 때부터 이더리움 그 컨셉트 개발해가지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세계적인 부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있잖아요. 그 코인 시장에서 큰 시장이죠. 그 코인을 단순히 뭐 도박판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 할 말이 없지만, 나는 그 기술적인 가치를 되게 높게 보고 있거든. 확실한 거는 그 높은 보안성을 가진 접근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플랫폼 중 하나거든.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를 그러니까 해킹을 하려면은 51%는 해킹을 해야,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51%의 그 노드들을 해킹을 해야만 성공을 한다는 게 기존 금융에서는 보기 힘든 거거든. 기존 금융권에서는 사실 많이 보여지는 농협 같은 데서도 해킹당한 사례가 있었고, 그런 그 사례들을 보면은 거기는 중앙 서버 하나만 해킹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 가치는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에 금전적인 부분에서만 너무 두각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것도 다 감정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 쓰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명확하게 이제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한데, 이런 감정적인 것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완벽하게 분리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질투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도 좀먹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팀노바 그 팀원들 보면 존나 멋있는 게 뭐냐면, 이게 하도 내 영상을 많이 보고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뭐 그런 어떤 질투적인 그런 스타일을 많이 보여주진 않아요. 질투 때문에 뭐 감정적인 것 때문에 그르치는 것도 없고 되게 냉정하고 공부할 준비가 된 친구들이 와 있어. 그래서 피드백을 오히려 안 해주면 더 난리치고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안 좋은 부분은 자기한테 꼭 지적해 주길 바래서 수업 끝나고 저 좀 더 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 귀찮아 죽겠어. 근데 그런 친구가 그렇게 하면 또 나도 수업 영상 다시 뒤져보면서 다시 봤더니 별 문제 없었네. 오늘 이번 주엔 잘했네. 이렇게 한 번 더 봐주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런 친구들은 학생이지만 내가 존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이제 해야 돼. 좀 어렵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도 남자들도 그 막 미국의 그 헐리우드에 그 잘 살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운동하고 뭐 관리하고 그러겠어. 운동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거든 내가 봤을 때. 뭐 스쿼트 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막 부자면은 미친 듯이 편한 스쿼트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똑같아. 근육통은 똑같이 오고 그런 거 똑같아.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부자들은 아주 좋은 피부과를 가고 뭐 그러긴 하겠지만 뭐 그런 거 뭐 솔직히 뭐 얼굴만 제대로 저도 되게 여드름성 되게 심한 피부였는데 얼굴 세수만 1분 세안법인가 뭐 그거 해가지고 세수만 잘해도 많이 깔끔해지던데 세수를 그지같이 했던 거야 내가. 피부과에 그렇게 돈을 썼는데 차라리 세수 잘하는 게 훨씬 낫더라. 아무튼 그 여러 가지 이런 감정적인 것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옛날에도 맨날 그 하다가 막 힘들다고 울고 막 이런 수강생들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은 되게 힘들더라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 감정 때문에 더 성장을 더 못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그리고 나랑 그렇게 막 이것도 꽤 오래됐나? 5년 전인데, 막, 막 하다가 조금 피드백에 감정 상했다고 그냥 나가는 친구도 있었어. 근데 내가 하는 직업이 피드백 하는 건데, 뭐 그것도 막 심하게 하지도 않았어.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봤으면 좋겠고, 이제 뭐 발표가 사실 뭐 이런 뭐 발음이 좀 더 정확했으면 훨씬 전달력이 좋겠다. 뭐 이런 피드백을 하는데도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안 좋은 피드백 받으면 감정은 누구나 조금씩은 다 상하죠. 그런데 그거를 프로페셔널하게 극복을 해내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꼬라지 내느냐, 그거는 이제 그 친구한테 달린 문제지. 근데 나중에 그 친구에 대한 이제 소식을 이제 친한 친구, 그 친한 동기들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중도 포기했거든. 초반에 피드백 받고 기분 나쁘다고 나갔거든. 나도 그랬어. 그 친구한테 나중에 상담하고 그랬을 때도. 근데 나는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일단은 베스트다. 내가 피드백을 할 때 아예 기분을 전혀 안 나쁘게 하면서 너한테 잘할 자신이 없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람은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기 힘든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이 객관화해서 바라봐주는 게 정확하다. 예를 들면 남자한테 인기고 싶은 여성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여자들이 만들면 인기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남성들이 너는 뭐 어떤 뭐 성형을 했으면 좋겠어. 너는 어떤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너는 뭐가 부족해. 너는 옷은 이렇게 입었으면 좋겠어. 남자의 피드백을 받고 그거를 보면은 오히려 남자들한테 이 인기가 높아질 확률이 높아져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여성들의 피드백을 되게 명확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개선된 애들이 잘 되는 거지. 남자의 피드백을 갖고 뭐 남자는 말이야 어쩌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남자들이 주는 피드백을 가지고 개선해 하면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냉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 잣대가 사실 중요한 건데 이 감정적인 게 있으면 내 친구가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러니까 감정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아니야, 너 그대로 아름다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다양한 게 있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 아니야, 절대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먹히는 아름다움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시대상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나의 소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 소비층을 공략을 해야지. 그래서 이 그로스 해킹 기법이나 이런 게 나오게 된 이유가, 암만 실리콘밸리 똑똑한 애들이 머리를 써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막 이렇게 떠들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고객 설문조사를 하자. 그래서 고객들이 어떤 걸 불편해 하는지를 알고 개선을 하자. 이 방향성을 보여주니까 지금 엄청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이겨. 얘네들은 고객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서 소비자의 마인드를 후벼 파버리니까 소비자들이 싫어할 수가 있나. 그래서 나는 이 감정이라는 게 사실 인간다움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실무적인 거나 일적인 거나 공부하는 거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답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하다못해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거를 이제 상담해서 해결해주는 상담사들조차 그 그러니까 피상담자라고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아무튼 그 상담하는 그 대상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너무 깊게 빠지지 않게끔 객관적으로 자기를 제3자로서 하게끔 그런 연습을 하신대. 그런 게 왜 그러겠어? 그거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병원들도 봐봐. 의사들 보면 나는 이 사람들 진짜 약간 소시오패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틱틱대는 애들 되게 많이 봤거든. 근데 특히나 종합병원이나 이런 의사들이 특유의 그 행동들이 있더라고. 내가 갑상선암 수술했었잖아.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오셨던 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나 도와주러 오셨던 그 레지던트 분들은 너무 되게 친절하시고 좋으셨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질 정도로. 근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감정은 참 좋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나는 차라리 싸가지 없더라도 수술 잘하는 의사분한테 수술 받고 싶었고, 그게 맞고, 감정적으로 착한데 수술 못하면 너무 짜증나.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근데 의사들이 그게 하도 생명을 많이 다루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되게 실용적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좀 싸가지 없고 막 그런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이런 감정보다는 이제 다른 부분에 더 치우치는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암 치료율이 그래서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나는 의사들 되게 높게 봐요. 되게 대단한 사람들 생각해. 어. 근데 지금 취업도 보면은 모든 수강생이 다 연봉 5천 이상으로 가는 게 사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감정으로 학생을 코칭하지 않는 이유예요. 되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회사 입장에서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게 나도 좀 그래 마음이. 왜냐면 이게 학생들마다 어떤 친구는 진짜 예전에 뭐 서비스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와서 사람을 상대하는 법을 되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런데 반대로 사회성 없고 히키코모리처럼 막 30대 넘어서까지 그냥 집에서 맨날 게임하고 조용히만 살던 친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되게 큰 결심하고 유튜브로 날 보고 여기 오면은 내 인생이 바뀔 거라 생각해가지고 큰 결심하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두 사람은 시작 지점이 달라서 사회성에 대해서도 너무 큰 격차를 보여주고 커뮤니케이션에서 너무 많은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비슷한 실력의 개발을 한다고 해도 되게 업무가 처리되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러면은 나는 뭔가 많이 용기 내서 온 친구들이 감정적으로 봤을 때 그 친구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그래야 되지만, 나는 그 친구한테 더 냉정하게 얘기하지. 아니야, 별로야, 완전 별로야, 진짜 최악이고 이렇게 하면은 뭐 연봉 5천은 커녕 3천도 못 받겠다. 야, 너 같으면 우울한 사람 좋아하니?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서 상처받을 수 있지. 너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 결과를 원해서 왔잖아. 음. 나는 그냥 싸가지 없더라도 그냥 수술 잘하는 의사처럼 될래. 근데 문제는 이제 좀 더 친절하고 수술도 잘하고 이러면 완벽하겠지. 근데 내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게 좀 힘들다. 근데 거기까지는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힘드네요, 진짜. 음, 참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나도 착한 척만 하고 싶어. 근데 세상이 그렇게 살아서는, 그렇게 나약한 생각으로 살아서는 남의 돈을 내가 가져와야 되잖아, 고연봉을. 그 가져오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좀 내가 총대를 매는 거지. 아무튼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실 나는 요새 학생들이 너무 멋있어. 막 요즘 너무 막 내가 오히려 더 배우는 느낌이 들 정도가 되게 많아 요즘은. 막 한 달 정도 더 다니고 싶대. 미쳤나봐 얘네들. 빨리 졸업하고 가면 좋은데 자기가 연구할 게 남아있다는 거야. 와, 근데 난 그거 보면서 한 대 띵 맞은 느낌이었어. 이렇게 학생들도 열정적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 최근에 또 대상 받았습니다. 뭐 어떤 대회 나가서. 근데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인간의 잠재력과 미친 거지. 내가 봤을 때 진짜 미쳤어. 공부에 미친 거야. 이런 좋은 미침이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자극받아서 나도 요즘 열심히 또 하잖아. 그래서 열심히 개발하고 막 진짜 연구 열심히 하는데, 진짜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난 진짜 학생들 가끔 존경할 때가 있어. 그 친구 좀 존경이 되더라. 이게 선생이라고 무조건 학생을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고 배울 건 확실히 배워야 되거든.
나도 20대 때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팀노바 처음 창업할 때 저런 열정이 있었는데 생각이 또 들어서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세상에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무튼 확실히 이렇게 해서 결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되고 싶으시다면 결과 생각하시고 그 결과에 필요한 부분은 굉장히 객관적인 기준, 굉장히 냉정하면 좋아요. 냉정한 기준으로 자기 잣대를 만드시면 훨씬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조곤조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전선동도 결국에는 감정의 문제거든. 재벌이 되게 나빠 보이고, 예를 들면 막 미국도 굉장히 나빠 보이니까 막 광우병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 사실 광우병 걸린 사례가 거의 최근 한 10년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도 물론 나도 그때 진짜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도 많이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웬만한 새로운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찾고 논문도 쉽게 검색하고 이런 시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생각하지만, 좀 그런 감정적인 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 그리고 되게 많아. 오메가3 같은 경우도 그러고, 오메가3가 확실히 뭐 혈행 개선을 막 도와준다, 뭐 혈관 질환에 대해 좋다 이런 객관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대요. 그 한 4년 전인가 그 의사 유튜브에서 본 거야. 그거에 대한 어떤 그거 아예 전공한 석사 박사 그거 전공한 분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명확한 그게 없대. 미국에서 그거를 메타인지를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 명확한 그게 없대. 근데 사람들이 다 오메가3 먹잖아. 뭐 그런 거 나 오메가3 잘 안 먹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잘 안 먹고 식품으로 그냥 생선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런 것들 그 되게 많아 그런 거. MSG의 유해성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사람들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맞지 않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